그렇게 이명주가 자기한테 상대 선수 하나를 충분히 끌어들인 다음에 최승구한테 깔끔하게 넘겨주는 것까지 성공하니까 인천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공격 전개를 앞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작업은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인천의 공격이 왜 잘 풀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2025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술 흐름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후방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 캡틴 이명주 선수의 역할과 모습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4-4-2 형태를 취하는데요. 이명주는 여기에서 보통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시즌 초반 인천이 공격을 할 때에는 3-2-4-1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때에도 이명주는 여전히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다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 장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인천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보다 볼 전개 장면에 많이 잡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와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역할이나 위치상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는데요. 이런 공격 형태에서의 전개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바뀌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또 다루진 않겠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3-3-4 형태로의 변환이었어요. 오른쪽 풀백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시점부터 원래 오른쪽 중미의 역할이 왼쪽 중미의 역할과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오른쪽 중미는 명백하게 한 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중미라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위치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할을 처음부터 이명주가 하기로 낙점하고 만든 거냐? 사실 처음에는 이 자리에 문지환을 기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4월에 있던 청주와의 경기 모습인데요. 이날 이명주가 함께 나왔는데 오히려 이명주는 왼쪽 중미에 위치하고 문지환이 오른쪽 중미이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수비적인 능력에서 봤을 때는 문지환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문지환에 비해 이명주가 보다 공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천이 짧은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 있는 선수가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볼을 배급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왼쪽 중미와 오른쪽 풀백이 상황에 따라서 측면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반면에 이 오른쪽 중미이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선수는 거의 고정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센터백 라인으로부터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되기 때문이죠. 한 가지 문제는 가장 수비형 미드필더에 어울릴 것 같은 프로필을 지닌 문지환 선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자마자 두 자리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문지환이 빠지면서 신진호가 들어가고 최승구가 빠지면서 김명순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동시에 신진호가 아까 문지환이 맡고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명주가 맡고 있던 왼쪽 중미 자리로 들어갔고 이명주가 문지환을 대신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해당 교체는 센터백 라인 앞에 있는 이 중미 라인 3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변화를 준 셈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즌 진행을 보면 이 교체는 꽤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후에 이명주가 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명주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이명주가 아니라면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선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해외의 사례를 봐도 이 자리가 갖게 되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종종 우가르테가 이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모습은 인천처럼 맨 뒤에 3백을 두고 그 앞에 우가르테 하나가 위치하는 형태죠. 여기에서 중앙 센터백이 볼을 직접 몰고 가면서 상대 최전방 공격수를 하나 끌어낸 다음에 우가르테한테 깔끔하게 볼을 넘기는 것에까지 성공했는데요.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는 볼이 투입되는 걸 보자마자 여기에서 더 앞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맡은 우가르테를 저지하기 위해서 달려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가르테가 볼 터치를 좀 이상하게 가져가면서 이걸 재빠르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압박을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아예 탈취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삐끗해서 볼을 탈취를 당하게 되니까 메뉴는 맨 뒤에 있는 3명만이 버티는 상황에서 아스톤빌라의 최대 6명을 막아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메뉴에서 우가르테라는 선수가 팬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커다란 위기로 직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의 선수는 압박을 많이 당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인천에서 이명주의 역할 또한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딱 봐도 위치부터가 센터백 라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 이명주인 것이 상당히 명확하고, 명확하다는 것은 당연히 상대 입장에선 잡아야 할 최우선 대상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명주는 바로 그 아주 어려운 작업을 시즌 내내 대단히 매끄럽게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2로빈 경기에서 특히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났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명주를 앞과 뒤에서 하나씩 잡아놓고 있는 모양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명주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어요. 원래라면 일류첸코가 그런 패스길을 아예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만 이명주가 일류첸코의 시야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명주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순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이거를 추가적인 압박이 행해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깔끔하게 넘겨주면서 마크맨이 없는 상태인 문지환을 통해 전개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만들었다. 이명주가 중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앙에서 이러한 순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주지 않는다면 애초에 패스길 자체가 열릴 수가 없었겠죠. 안산과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주용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딱 봐도 이명주와 정원진에게 이 두 명이 압박을 붙들어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여기에서 이명주에게 볼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볼을 막 받은 시점의 상황을 보시면 이명주가 오른발로 받을 당시부터 몸을 거의 전방으로 열어놓은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을 빠르게 추가적으로 전방으로 보낼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함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크맨이 달려들고 있고 공간 자체도 별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명주의 다음 선택이 놀라웠는데, 볼을 잡아놓았던 그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던 신진호에게 찔러주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패스길은 앞서 언급한 이 두 명의 선수 때문에 통과되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위험한 지역에서 이 사이 공간을 보고서 과감하게 찔러줄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에서 찔러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찔러준 직후의 움직임까지도 훌륭했는데요. 찔러주자마자 바로 중앙으로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신진호가 추가적으로 볼을 넘겨줄 수 있는 패스기를 늘려줬어요. 물론 바로 이렇게 최승구한테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엔 안산의 왼쪽 윙어가 바로 뒤에서 쫓아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명주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패스길이 생기면서 여기를 활용하니까 원래는 최승구를 따라가야 될 선수가 이명주를 잡으러 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명주가 자기한테 상대 선수 하나를 충분히 끌어들인 다음에 최승구한테 깔끔하게 넘겨주는 것까지 성공하니까 인천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공격 전개를 앞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작업은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인천의 공격이 왜 잘 풀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명주는 골이나 도움 등을 그렇게 많이 찍은 선수가 아님에도 왜 이명주는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리적 부담감이 심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든든하고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한 이명주 선수는 선수들 모두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등대와도 같은 주장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